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했습니다. 고현준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자, 어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 선고부터 4시에 한덕수 사퇴, 그리고 밤에 최성목 탄핵 진행 중에 사퇴, 그 일련의 상황들을 쭉 겪었고 오늘이 됐는데 한덕수 출마 선언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고요. 아무래도 어제 그 대법의 선고 이후에 저희도 뭐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정리가 조금씩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. 어제는 순간 뭔가 띵한 느낌에서 충격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정치적이다, 이 선거에 개입했다, 대법의 행태 용납이 안 된다 정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뉴스다이브에서는 1부에서 우리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이 법률적인 이야기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고 2부에서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, 정치적 파작, 또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1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변호사, 제가 너무나 믿고 있고 너무나 의지하고 있고 이 누나들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뭐 그런 분들입니다. 노영희 변호사,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무거나 막 물어봐도 되는 거죠? 안 됩니다. 왜 또 안 돼요? 제가요 네. 요즘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자중하는 중입니다. 뭐 때문에? 아니 난 사실은 무조건 상고 기각이다. 그리고 무조건 무죄다.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내가 들은 소리들도 그런 게 많아서 예.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거든요. 근데 그건 법조인들의 일반 상식이었던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예. 근데 이게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아가지고요. 아하. 사람들이 저보고 너 도대체 맞추는 게 뭐냐. 너 이제 조용히 해라. 입 다물어라. 막 이러는 거예요. 내가 충격받아가지고. 근데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. 아니 이건 뭐 점쟁이여서 맞추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제 대법의 선고 자체가 네. 우리가 방송이니까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. 뭐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면 다들 뭐 미쳤다, 말도 안 된다, 뭐 이런 그보다 훨씬 더 거친 말 써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이건 완전 무리수 중에 무리수여서 저는 오히려 틀린 게 또 노영희 변호사님이 맞추지 못했다고 하시는 게 그게 더 정답이에요. 왜냐하면 이렇게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옮긴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렸어요. 그것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결론을 무리해가지고 했어요. 지금 논쟁 중에 또 하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할 때 이게 뭐 내규가 있다, 법원조직법에 근거했다라고 예. 하는데 그 근거 규정들을 보면 어쨌든 주심 재판관이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연구관들이 그와 관련한 입장 개진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 절차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할 때 이거 이미 마음을 먹고 속도를 그냥 몰아쳤구나라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. 이거는 법원이 이런 태도를 견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, 최소한. 아니 그 지금 뭐 얘기하셨어요. 절차상의 문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가 뭐 사법의 정치화, 정치의 사법화 등등 얘기하면서 대선의 한가운데 이제 뛰어들어 버렸다. 그랬죠. 이 상황이 부적절하다라는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크게 보면 이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. 절차적 문제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될 텐데 그냥 주변에 이제 법조인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? 뭐 많으실 거면 아닙니까? 아니 미리 예상했던 거 말고 어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반응들은 다 어떠시든가요? 미쳤다고 그러죠.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요. 예. 그다음에 특히 서울고등법원에 계신 분들이 좀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되면 돌아가야 될 예, 거.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아. 거죠.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를 다루는 부가 세 부가 있어요. 2부와 6부와 7부가 있어요. 이제 6부가 바로 이제 이번에 해당 건이었죠. 이재명 예. 대표에 대한 걸 했던 그 2심을 부인데, 했던. 예, 그 부가 사실은 또 세 가지로 나눠져요. 그래서 6-1부, 6-2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가 정말 많은 선거법 관련된 걸 해요. 네. 그런 그 부에서 나온 그 결론이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대법원의 그 결정이었는데. 우리 흔히 말하는 법률심. 예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을 그냥 달리해버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도 매우 황당해하고 있고 또 다른 재판 부들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고등법원에 계신 분들은 대법원 올라갈 생각들을 조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겠죠. 좀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엮여가지고 이 난파선에 올라서서 이 법원의 스스로의 위신을 깎아먹고 있느냐.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. 이렇게까지 게다가
대법원에서 실제 전원 합의체로 옮긴 지 9일밖에 안 된 9일이니까, 상황에서 예. 그것도 딱 심리 한 번 하고 예. 뭐 거기 게다가 어제 되게 비루하게 우리가 뭐 철저하게 수기를 거쳤고 뭐 토론했고 치열한 얘기 토론과 했죠. 뭐 예. 법리적으로 다 따졌고 어떻게 하루 만에 그거를 다 해 2시간 만에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무조건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좀 난감하다. 난감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봐야 될 내용이 7만 페이지 그러니까. 분량이 그럼요. 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날 네. 그날 심리를 한번 했죠. 그날 했던 거는 이제 노태학 성원위원장 빠지고 네, 뭐 그렇죠. 이런 얘기 정리했던 네. 거고 그 그렇죠. 이틀 뒤에 한 심리를 번, 한 번 한 게 한 그게 거. 유일하게 심리고 그날 표결했다는 거예요. 예, 예. 말하자면 그날 10대 2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5월 1일 어제 판결이 네, 나와 버린 거죠. 맞습니다. 아니 게다가요 판결문을 보면은요 네. 오히려 그 반대 의견 내세운 두 분의 그 이론이 더 훨씬 정치하고요. 그리고 기존에- 양도 더 많아. 기존의 판례하고 다 맞고요. 그다음에 이번에 다수 의견이 내놓은 그 판결은요 1심 판결을 그대로 옮겨 쓴 것밖에 그러니까 사실은 복붙이란 없어요.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, 제가 그걸 다 읽어봤거든요.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따라 이런 내용으로 쓴 거하고 그다음에 그 고등법원에서 한 얘기는 하나도 안 쓰고 예. 1심 그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판결을 그냥 그대로 옮겨준 것밖에 사실은 아하. 없어서 그게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다. 아.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 일단 요 한 부분만 좀 짚어볼게요. 그러니까 워낙에 스피디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. 그런데 그렇게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. 당연히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. 엄청 소부에 문제죠. 오기 전에 자료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네. 그렇죠. 그러면 재판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미리 보지 않았다면 아 맞습니다. 맞아요.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냐. 예, 예. 이 얘기 많이 저 하던데요. 묻고 싶어요. 왜냐면 기록을 이제 판사들이 워낙 많으면 근데 좀 약간 뭐 영상, 사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넘기더라도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. 저 대법관들한테 묻고 싶어요. 기록 봤냐고. 이 지금 7만 페이지 기록 제대로 한 번 일람이라도 했는지 그냥 재판 연구관 쫙가지고 본인들이 사실상 내심으로 이미 결론 내려놓은 이거 뭘 근거로 내렸다고 봅니까? 언론밖에 더 있어요. 이를테면 그 무슨 소송 기록을 그 단계에서 볼 수도 없는데 해당 재판부에 있는데 예. 그리고서 9일 만에 사실상의 심리 한 번 만에 그 수기하고 논의를 철저하게 거쳤다. 이거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면서 보수 인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. 대법원으로서는 5월 11일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오히려 민주당한테 기회를 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던데 왜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합니까?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해야죠.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 같으면 633 원칙을 따르더라도 3개월 안에 수기하라는 거예요. 어떻게 졸속으로 전합에 보낸 지 9일 만에 이런 식의 결론을 냅니까? 633 원칙이 합쳐서 1년이기 때문에 1심에서 이미 2년 6개월을 도과했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. 아니요. 그럴 거면 법문에 1년 안에 모든 3심까지 그치라고 했어야 되겠죠. 예. 그런데 딱 단계를 나눠서 한 거야. 왜냐하면 마지막 심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. 대법원 예. 3심제고. 예. 이걸 완전히 그냥 줘버렸다. 그리고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가 버려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. 이건 공격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습니다. 이거는 그냥 저는 결론은 내렸어요. 이재명이 싫다. 우리는 이재명을 그렇죠. 절대 인정할 수 없다. 이재명 따위가 대통령이 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. 특히 판사?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특히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냐. 그런 생각밖에 사실은 없는 거다라고 저는 그게 봤어요. 미리 그 생각이 없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저는 없다. 그게 절대 안 없으면 된다. 이게 예. 설명되지 않는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 부로 들어오지도 않은 사건을 미리 다 검토를 했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. 이번에 철저히 뭐 토론하고 철저히 뭐 다 분석하고 이랬다고 지금 예. 말했잖아요. 그러면 그 대법원으로 사건 올라온 게 며칠입니까? 그 부로 배당이 된 게 언제 배당이 됐어요? 그러니까요. 그 전에 자기네들이 미리 그걸 다 미친 듯이 열심히 봤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려면 남의 사건에 끼어드는 것밖에 안 되는 예. 것이고 결국 이재명 죽이려고 자기네들끼리 미리 작전 모의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. 자, 이게 뭐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해석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뭐 들어도 모르겠다 뭐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는 곳은 1심, 2심을 거치고 이 고등법원에서 뭔가 결론이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뭐 소부가 됐건 어찌 됐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치면 올라온 그 날짜부터 9일 만에 이 모든 걸 해냈으니까 네,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보학 교수께서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전화 연결을 하셨거든요. 오늘
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. 그 지금 뭐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피고인의 권리로 주어지는 7일과 20일 이야기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일단 그 7일은 뭐고 예, 20일이 예. 뭔지는 좀 설명해 주시죠. 왜냐하면 저희가 이 형사는요 재정에서 선고를 듣잖아요. 사실심 예. 단계에서는요.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상고를 할 때, 아니 상소, 그러니까 1심에서 2심,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갈 때 딱 들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내든 상고장을 내든 해야 되는 뭔가 거예요. 리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? 이거는 불변기일이라고 해서 예. 하루라도 늦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장된 이 기간이 딱 7일이 있는 거고요. 이제 상고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넘어가요. 그러면 기록이 넘어가고 기록 접수 통지서를 또 보내줍니다. 당사자한테. 우리가 기록을 이렇게 받았어. 그러면 이게 완전 요이 땅 이런 느낌이에요. 이제 시작을 한다. 그러면 그걸 받은 날로부터 상고를 한 사람은 본인의 이유서를 내야 돼. 20일 안에 내야 됩니다. 그래서 7월 20일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. 네.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아마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심 단계이기 때문에 또 이러저러한 절차가 진행될 거예요. 그게 엄청 타이트하게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불복하는 거기서 또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예.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아니면 또 100만 원 이상형이 나와가지고 그럼 또- 이재명 후보가 전혀 그렇죠. 수용할 수 없으면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하는 겁니다. 예. 다시 한번 대법원에 갈 때. 그럴 때 시간이 선고일로부터 7일, 그리고 기록이 넘어간 이후부터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 있으니까 이건 대선 전에 정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건 안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 7일, 20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서박 교수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고 신청 기간 7일은 건드릴 수 없지만 저희대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접수 기간 20일을 주지 않고 바로 유죄 확정할 가능성이 압도적이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. 이미 전원 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상고된 사건에 상고 이유서를 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강하게 무리수를 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. 워낙에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말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. 아, 제가 들은 소식은 예. 또 이제 저보고 야 너 또 이상한 소리 하는데 할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이런 말하면서 비참하게 설명한다는 게 싫습니다. 사실은 이 사건의 뒤에 대통령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. 뭐그 왜냐하면 얘기도 하죠. 대통령실에는 사실은 그 사람들 뭐 사표 낸다고 했지만 결국 맨날 쇼만 하고 아직 다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. 그중에 제일 대빵이 있잖아요.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분. 정 몰라요 나는.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름 있잖아요. 얘기하면 안 되는 예, 거예요? 말하면 안 나도 돼요. 안 할래. 예, 자기도 조심해야 돼요. 예.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가장 강력히 원했던 거는 파기 자판이었대요. 아 그렇죠. 그 얘기도 많이들 하더군요. 근데 파기 자판은 차마 못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건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. 불가능한 아하. 일이기 때문에.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기 자판을 강력히 원했대요. 아하. 왜? 파기 자판만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. 그런데 대법원이 아무리 조이더라도 더 이상 파기 재판까지는 못하겠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파기 환송으로 그쳤다는 거야. 그러면 파기 환송으로 그치면서 그분들이 뭘 생각했겠어요? 우리가 파기 환송하면 어차피 한 달 안에 못하고 예. 결국에는 이 사람 대통령 될 텐데 그러니까 대선 치르는 데는 문제 없어지는 거다. 이 사람 대통령 될 텐데 아. 우리는 그냥 할 만큼 했다.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다. 대법원 차원에서. 대법원 차원에서 특히 조희대 예. 같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결국은 만약에 좀 전에 서부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짓을 하려면 그런 무리수를 두려면 짓을 하려면 그냥 파기 재판 해버렸어야지. 차라리 할 거면 화끈하게.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. 예, 그런데 제가 예. 서복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거 왜냐면 실무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긴 예, 예. 한데 제가 법문을 그래서 찾아봤더니 형사소송법 379조는 이 주어가 그러니까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주어는 상고인인 거예요. 아니면 상고인의 변호인. 예.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일 안에 하는 거지 소송 지휘권을 훨씬 그 이전에 하라고 할 가능성이 법문상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그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. 지금 어려운 표현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아, 예. 상고인이라는 건 여기서 그냥 이재명 후보라고 대표일 수 생각하시면 있죠. 돼요. 예, 예. 이재명 후보 측에서 20일이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그 20일이 되기 전에 소송 지휘를 하는 재판부가 지금 야 이거 유죄니까 그냥 갖고 와 해가지고 그냥 바로 진행해 버릴 수도 너무 있다. 무리수를 두니까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다.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제 헤아려 본다면 이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좀 문제 의식을 드러내신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상식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꼼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벌어지고 보니까,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누가 9일 만에 이 전원합의체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?